안녕하세요. 재미로 보는 생활역학 네 번째, 이번 시간은 12운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운성이란 사람의 일생에 비유한 것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12운으로 나누어 우주의 법칙을 접목시켜 운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대비한 것이다. 첫 번째, 장생. 장생은 12운성 중에서 최고의 길성으로 주위로부터 축하를 받으며 태어나는 순간을 말한다. 출생의 고통이 있어 다소 어려움이 따르지만 좋아진다. 두 번째, 목욕. 태어난 직후 목욕하는 상태를 말한다. 목욕은 아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며 고통스럽지만 끝난 후에는 개운하다. 이처럼 목욕은 길흉이 반복해서 나타나므로 성공과 실패가 빈번하다. 때를 벗겨야 하는 더운 물과 찬물을 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운명도 이와 마찬가지로 막힘이 따라 순탄하지 못하다. 세 번째, 관대. 목욕이 끝난 후 의관을 갖추고 자세를 고치는 상태를 말한다. 깨끗하게 단정하며 인정받으니 그동안의 고생은 사라지고 발전을 거듭한다. 또 기다리는 때이기 때문에 나태하고 지연됨이 따르나 끝까지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다. 네 번째, 걸록. 성장한 후 벼슬길에 올라 복록을 쌓아가는 상태다. 이때는 모든 일이 잘 풀려 나날이 발전하며 자신감도 있다. 화려한 관복을 입고 대중을 호령하며 권세와 복을 누리는 운세다. 다섯 번째, 제왕. 제왕은 관직에 올라 복록과 세력을 떨치는 운세다. 탄탄대로를 질주하는 최상의 운세로 계획한 일은 모두 이루어진다. 제왕은 12운성 중에서 가장 왕성하여 목적을 향해 치닫는 운세라 크게 명리를 얻지만 태세나 대운에서 합되거나 형충 파해되면 화액이 따른다. 여섯 번째, 쇠. 쇠는 달이 차면 기울듯이 화려했던 제왕의 전성기가 지나고 기우는 운세를 말한다. 몸은 점차 늙어 후배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뒤로 처진다. 쇠운에서 새로운 일에 손을 대면 도중하차하거나 고전한다. 일곱 번째, 병. 늙어서 병든 상태를 말한다. 죽음을 기다리는 형상으로 만사가 정상적이지 않아 감상적이며 비관적이다. 몸이 병들어 옮기는 자리 이동은 역마성이 있다. 사회활동의 변화, 부동산의 매매와 이동, 해외여행, 가출 등의 다양한 변화가 있다. 운세가 병지에 있으면 이 병은 저 병원으로 옮겨 다녀야 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여덟 번째, 사. 모든 기능이 정지되어 죽음에 이른 상태를 말한다. 호흡과 맥박이 멈춰 만사가 동결되니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홉 번째, 묘. 무덤 속에 갇혀 답답한 상태를 말한다. 이때는 답답한 어둠뿐이라 만사불성이다. 큰일을 도모하지 못하며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발휘하지 못한다. 묘고는 무덤이나 창고에 비유하고 사물을 담는 그릇과 같아 묘고 안에는 다양한 입고물이 들어가서 숨는다. 금고 안에 들어가고 창고 안에 들어가고 감옥 안에 들어가고 병원에 입원하는 것과 같아. 절. 줄이 끊어진 영과 같은 신운세를 말한다. 완벽하게 무로 돌아간 상태로 만사가 장애물에 부딪혀 중도 하차하며 매사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다. 절의 운세는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때를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밑거름이 되는 시기이므로 인내를 갖고 노력하면 새싹이 돋아날 것이다. 절에 해당되시는 분은 인내를 갖고 노력해야 새싹이 돋아납니다. 11번째, 태.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잉태가 된 상태를 말한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 잉태가 된 상태를 말한다. 아직은 아무 형태도 갖추어지지 않았으나
운에서도 진전이 없다. 다시 말하면 계획하고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마지막 12번째 양. 어머니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보호를 받으며 자라고 있으니 온순하고 낙천적이나 어려움에 부딪히면 좌절하는 경향이 있다. 12운성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운성이란 천간이 지지를 만났을 때 일어나는 천지 오행간의 생극 왕세 관계를 12종으로 분류하여 운명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설명해 놓은 것인데, 그 설명 방법이 천리순환의 이치를 논한 것으로 십간기운의 성쇠를 사람이 출생하여 죽을 때까지의 12과정을 비유하여 설명하여 놓은 것이 12운성이다. 이 12운성을 가지고 풀이를 잘하는 사람은 이것으로도 상당히 잘 맞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12운성만이 전부는 아니고 12운성으로 하는 사람은 또 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임신되는 것을 태라고 한다. 모태로부터 10개월 동안 성장한 태아가 이 세상에 출생한 것을 장생, 출생 후 유아 시에 떼를 씻고 대소변을 씻겨주고 하는 시기를 목욕, 성장하여 성복하고 띠를 메고 관을 쓰고 결혼함을 관대, 나라에 출사하여 국록을 먹고 벼슬 하는 시기를 걸록, 사람이 성장하여 극에 달한 것을 비유하여 제왕, 극과 한때를 지나면 노쇠하는 것인 바 이를 쇠, 노쇠하면 시들고 생기가 파괴되므로 병, 병들면 생명이 점차 약화되어 완전히 끊어지는 바 이를 사, 사망한 이후에는 묘중에 묻힘으로 이를 묘 또는 장이라고 하고, 묘에 묻힌 후 그 형체가 절무하여 인생 일대의 생사를 일주하여 끝마치고 다음 생의 일주를 시작하려는 찰나에 해당하므로 인간의 생명이 모태에 입퇴하기 직전의 부모 결합의 시기를 절 또는 포라고 한다. 다음은 12운성의 운명에 나타나는 작용은 어떠한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 또는 포 같은 말입니다. 만물이 땅 속에 묻혀 아직 그의 형체가 없는 것과 같으며 정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외부의 충동에 의해서만 동요하는 기질이 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인정에 끌리기 쉬우므로 여자는 남자의 유혹에 약하여 정조를 잃기 쉬우며 인정에 못 이겨 결혼하는 경향이 많다. 연에 절이 있으면 부모와 일찍 이별하고 선대는 양자 또는 서계가 되기 쉽다. 월에 절이 있으면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사회생활을 하는데 고립되기 쉽다. 일에 절이 있으면 항상 마음속으로 변동을 좋아하며 누가 옆에서 충동을 주면 쉽게 동요되어 무계획적인 일을 갑작스럽게 벌려놓아 주위를 놀랍게도 하고 또 이를 즐기기도 한다. 이렇게 늘 새로운 것을 즐기는 호변성의 기질 때문에 결혼 후에도 가정에 불만이 많아 이혼하게 되므로 가정운이 불길하다. 여자는 결혼 전에 정조를 잃기 쉽고 특히 갑신일생의 여자는 남편궁이 불리하여 결혼을 늦게 하는 것이 좋고, 갑신일, 신묘일생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춤과 노래를 즐기는 특질을 갖고 있다. 시의 절이 있으면 자손 때문에 근심이 많다. 육신과의 관계. 자, 절의 육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이
절이면 남자는 자식 덕이 없고 여자는 남편 덕이 없다. 관이 절이면 남자는 직업운이 약하고 구직난을 겪는다. 식신이 절이면 여자는 자식 덕이 없고 자녀 생산에 문제가 있다. 식신이 절이면 의식주에 곤란을 느끼고 바쁘기만 하다. 비겁이 절이면 형제의 덕이 없어 없는 것과도 같아. 재가 절이면 남자는 처로 인하여 고민이 많다. 재가 절이면 재복이 적다. 인이 절이면 어머니와 인연이 희박하다. 인이 절이면 공부에 취미가 없고 학업운이 나쁘다. 인이 절이면 문서 분실도 있어 본다. 다음은 두 번째, 태에 대하여, 태의 작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이 땅 속에서 새 생명을 움터내는 것과 같으며 사람이 부정, 모혈을 받아 수태하는 것과 같아. 기질로는 주체성이 약하고 의타심이 많으므로 자기의 희망과 발전을 스스로 이룩하려고 노력하기 이전에 남의 도움을 먼저 받으려고 기웃거리는 경향이 있으며 색적 문제로 인한 번거로움도 있다. 연의 태가 있으면 선대에는 발달한 가문이었다. 월의 태가 있으면 부모대에 변동이 많았고 고독하다. 일의 태가 있으면 남녀 다같이 어릴 때 병약하며 죽을 고비를 넘기지만 중장년기부터 차츰 건강하게 되며 직업을 자주 바꾼다. 특히 병자일, 기해일생의 여자는 남편하는 일에 막힘이 많고 부부가 불화하여 별거하든지 심하면 두세 번 부부궁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 시의 태가 있으면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을 아들이 계승하기 어렵다. 육신과의 관계, 태의 육신과의 관계입니다. 비견급제가 태이면 형제, 친구, 근친 가족으로부터 도움이 되어 발전의 기틀을 세운다. 식신이 태이면 여자는 잉태하고 자녀에게 경사가 있다. 식신이 태이면 의식주가 윤택해진다. 재가 태이면 재산이 늘어간다. 재가 태이면 처에게 경사가 있다. 관이 태이면 직업운이 좋다. 인이 태이면 학문의 발전이 있다. 세 번째, 양에 나타나는 작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태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투쟁을 모르는 성격에 조용하고 착실하게 안정을 요하는 기질이 있고 앞서 길을 꺼려하며 두려움과 겁이 많으나 낙천적인 면도 있다. 이러한 사람은 남을 앞에서 이끌고 지도할 과단성과 패기가 부족한 것이 흠이다. 연의 태가 있으면, 연의 양이 있으면 부친이 양자라든가 또는 자신이 양자가 되기 쉬우며 그렇지 않으면 타부모를 모셔본다. 월의 양이 있으면 주색 잡기로 가산을 탕진하기 쉽다. 일의 양이 있으면 어릴 때 부모 이외의 자에게 양육되어 보고 호색함으로 남랑과 열안도 있으며 사교에도 능하며 팔방미인과 같아. 시의 양이 있으면 인생 만년에 자식으로부터 효양을 받게 된다. 육신과의 관계, 양의 육신과의 관계입니다. 비견, 급제가 양이면 형제들이 온순하다. 식신이 양이면 의식주가 좋다. 상관이 양이면 할머니에게서 양육되어 본다. 관이 양이면 직업운이 좋다. 편인이 양이면 계모가 있고 이복 형제가 있다. 재가 양이면 재물운이 좋아진다. 다음은 네 번째, 장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태에서 태어남과 같으나 자성이 영특하므로 창조, 발전, 개척, 전진 등과 같아 희망과 의욕이 왕성하며 진취적 기상 또한 우길승천하므로
장래가 촉망되는 두령격이니 남과도 화친을 잘하고 또 대인답게 매사를 솔선수범하므로 주위로부터 크게 총애를 받는다. 년에 장생이 있으면 선대가 발달하였고 중흥을 이룩하였다. 월에 장생이 있으면 부모대에 영화로움이 있었고 형제 또한 창성 발달하며 인덕이 많고 위사람을 잘 모시는 특징이 있다. 일에 장생이 있으면 부부가 화합하고 처덕이 있으며 비록 내가 처자라 하더라도 부모의 혜택이 크고 언행이 온화하며 언행일치하는 사람이다. 여자가 장생이면 자식이 현명하고 일생을 편안하게 지낸다. 단 남녀를 불문하고 무인일, 정류일생은 복록이 작으며 특히 여자 병인일, 임인일생은 박학 수재이나 남편 덕이 없어 신세를 한탄하게 된다. 자손이 영달하고 그의 가문을 빛내며 만년 인생은 영화로움에 파묻혀 살게 된다. 육신과의 관계. 식신이 장생이면 의식주가 풍족하다. 재가 장생이면 겁으로 산다. 관이 장생이면 직위가 높고 직업운이 대길하다. 관이 장생이면 남자는 그 자식이 현출하고 여자는 남편 덕이 크다. 편인이 장생이면 예술가로 명성을 떨친다. 인수가 장생이면 문필가로 명성을 떨친다. 다음은 5번째, 목욕. 아기가 출생하면 3일이 되어야 비로소 목욕을 시키는데 이것은 식물이 태어날 때 튼튼하고 건실하게 자라는 것을 기르고 연약한 것을 쏟아낸다 하여 뽑아버리는 이치와 같이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모태에서의 온도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은 추위와 자리가 불편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고통을 이겨내어야 하는 시련의 기간이 3일이며 3일을 죽지 않고 넘기면 건강한 아기라 하여 목욕을 시키는 것이다. 목욕의 기질로는 지나칠 정도로 아름다움을 선호하고 유행을 따르며 색정에 빠지기 쉬워 이성 문제로 번민함이 있고 현실에만 도취되어 저축보다는 낭비에 바쁜 기질이 있다. 년이 목욕이 연에 있으면 선대의 집안은 좋았으나 주색으로 인하여 재산을 탕진하고 파가하였으며 인수가 목욕이면 어머니가 풍류인이고 여자 사주의 정관이나 편관이 목욕이면 기생이나 첩이 되어 바람둥이 남편에게 시집간다. 목욕이 월에 있으면 이복 형제가 있거나 또는 장자를 손실하게 되며 가정 환경이 바쁘고 부부 운이 바뀌게 된다. 목욕이 일에 있으면 부모의 재산을 계승하기 어렵고 일찍 부모를 잃거나 형제와 친척 간에 원만하지 못하고 사치 또는 색정에 빠져 풍파가 많고 타국을 돌아다니며 사는 팔자다. 단 을사일생은 군자의 덕으로 세인의 존경을 받게 되나 부자가 된다면 병신이 되기 쉽고 갑자일, 신의 일생은 고집이 세며 부부이별하는 운이다. 특히 여자는 일과 월에 목욕이 있으면 남편에 대한 불만이 많고 그로 인하여 이혼하기 쉬우며 남자는 양자의 인연이 두텁다. 시에 목욕이 있으면 자손과 이별 또는 처궁의 변화가 있어 제2의 가정을 꾸미는 경우도 있게 된다. 육신과의 관계. 비경급제가 목욕이면 형제 중에 주색 잡기 하는 사람이 있다. 식신상관이 목욕이면 예술계에서 이름나고 여자는 화류계의 명이다. 관이 목욕이면 직업운이 나쁘다. 관이 목욕이면 명예가 없다. 관이 목욕이면 남자는 자식 중에 바람 피우는 자식이 있고 여자는 남편이 바람둥이이다. 재가 목욕이면 지출이 많다. 인수가 목욕이면 어머니가 방탕하다. 다음은 6번째,
관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대, 어린아이 때에는 부끄러움을 몰라 옷을 벗고 자라기도 하지만 성장하면서부터 부끄러움을 알고 옷을 입는 것과 같이 의관을 갖춰 입은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이의 기질은 진취적 기상이 강하며 독립, 독행하려는 의욕이 강하며 어떠한 고통과 고정이라도 인내로서 참는가 하면 부정과 불의를 보면 번개같이 대항하여 싸워 이기는 기질이 있다. 연애 관대가 있으면 선대의 예의 가문이었으며 명문 대갓집 출신으로 유복하게 자라고 유산을 받아 일찍 출세하지만 단 늙어 재혼하는 경우가 있다. 월에 있으면 부모 형제가 발전하고 사회적 기반이 튼튼하며 명진사회하는 명이고 개성이 강하고 분명하게 자기의 명예와 출세를 위하여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기질이 있고 고집이 세다. 일의 관대가 있으면 용모가 단정하고 두뇌가 좋으며 의리에 밝아 조열 성장하며 사회적 발전이 빠르지만 부부간에 좋은 인연 만나기가 어렵고 용기는 있으나 지모가 부족하여 모자는 서투르다. 또한 직업과 주거의 변동이 많은 것도 특징적이다. 특히 임술, 개축일의 여자는 남편의 흉사함이 있을 수 있으나 나이 많은 사람과 결혼하면 무방하다. 시에 관대가 시에 있으면 자손이 크게 발달한다. 개축일주 여성 중에서 여기 뭐 임술, 개축, 이 백호 살이 해당되는데 이때 여자가 일에 이제 있으면은 남편이 뭐 흉사함이 있을 수 있으나 나이 많은 사람과 결혼하면 무방하다 했는데 뭐 동갑내기끼리 결혼했는데도 뭐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백호살이 있다고 모두가 뭐 안 좋은 뭐 사주가 있다고 모두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보니까 그런 살이 있더라 이런 경우는 많습니다. 하지만 뭐 백호살이 일에 있다고 남편이 모두 다 흉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나이 많은 사람과 결혼하면 무방하다고 하는데 나이 많은 사람과 결혼 안 했다고 해서 또 뭐 그 살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주팔자라는 것은 다양한 운에 의해서 바뀌는 역학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그 운은 지나가면 끝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 크게 연연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사주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팔자 좋은 사람이죠. 다음은 육신과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신이 관되면 남자는 직업운이 좋고 여자는 자녀가 현출하다. 상관이 관되면 사람이 총명하다. 상관이 관되면 남자는 직업운이 나쁘고 여자는 남편하는 일에 애로가 많다. 여자는 이혼하는 경우도 있다. 관이 관되면 직업운이 좋다. 재가 관되면 재물운이 좋다. 재가 관되면 처의 고집이 강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각권을 빼앗긴다. 편인이 관되면 예술계에서 발달하고 여자는 자식 때문에 걱정이 있다. 편인이 관되면 사기를 당해본다. 권록 7번째입니다. 식물이 열매를 맺은 것과 같으며 사람이 성장하여 직장을 갖고 녹을 받는 것과 같고 기질로는 부정과 불의를 용서하지 않으며 공명정대하고 공사가 분명하며 인격과 품위를 지키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며 상하 질서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처세를 한다. 연애 걸록이 있으면 선대가 번창하였고 아버지가
자수성가하였다. 오래 근록이 있으면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이 세며 자립성가하게 된다. 다만 여자는 맞벌이를 하거나 사회활동에 뛰어드는 맹렬파의 여걸로서 활동이 뛰어나다. 일에 근록이 있으면 의리에 강하고 건실하며 두뇌가 좋고 두뇌의 회전이 빨라 자기 자신을 비대시키지만 지나치게 과신한 나머지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 남의 간섭을 절대 배격하므로 정신적으로 고독하며 내성적인 성격이다. 또한 독립심이 강하고 건전한 사상을 갖고 있어 성공하지만 남녀 공의, 애정관계는 원만치 못하며 초년에 고생한 사람은 중년 이후에 발복하고 초년에 유복했던 사람은 중년 이후에 고생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여자 갑인일, 경신일, 을묘일생은 재혼 또는 독수공방하는 명이다. 근록이 시에 있으면 자손에 부귀영화가 있으며 발복이 빠르다. 육신과의 관계. 비견급제가 근록이면 형제가 발달한다. 식신이 근록이면 의식주가 풍족하다. 식신이 근록이면 직업운이 좋다. 재가 근록이면 재물이 풍족하다. 재가 근록이면 남자는 처로 인하여 재물을 얻는다. 관이 근록이면 남자는 자식이 현출하고 여자는 남편 덕이 크다. 관이 근록이면 직장에서 장의 자리에 앉게 된다. 8번째, 제왕. 만물이 성숙되었다. 사람이 최고의 경지에 이르도록 성장하고 발달한 것과 같으며 불굴의 정신과 강인한 의지가 강하고 강자에 대한 반항심이 있고 사회 공익과 정의로운 일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며 헌신하는 기질이 있으나 단점으로는 독성과 아집으로 불화하기 쉬우며 남을 낮춰보는 기질이 있다. 낮춰보는 기질이 있다. 낮춰보는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제왕이 연에 있으면 선대의 집안은 명문가였으며 본인은 자비심이 많다. 제왕이 월에 있으면 장남 출신이 드물고 비록 장남이라 하더라도 일찍 생가를 떠나며 어머니와 인연이 박하다. 또한 고집이 세고 독립심이 강하며 수완이 좋아 두령 노릇을 한다. 제왕이 일에 있으면 천상천하 유아독성격으로 자존심이 강하여 괴로워도 약하고 어렵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며 남의 신세 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고 누구에게도 소속되지 않는 자유분방한 생활을 즐긴다. 만약 외부의 간섭이 있다면 이를 철저히 배격하는 기질이 있어 때로는 적이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인정에는 약하고 동정심이 많아 자기 수양이 잘된 사람은 오히려 세인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남녀 다같이 부모를 떠나 타향해서 성공은 하지만 가정이 고독하고 철옥이 바뀌기 쉽다. 특히 여자 병오일, 정사일, 무오일, 임자일, 계해일 생은 부부 궁이 불리하여 결혼에 한번 실패하면 재혼하기 어려운 과부명이다. 사주에 제왕이 2개 있으면 배우자에게 해롭고 반드시 큰 피해를 당하게 된다. 제왕이 시에 있으면 자손이 부귀하게 되어 가문을 빛내며 인생 말년에는 사회적 활동으로 명예가 높아진다. 육신과의 관계. 비견급제가 제왕이면 남을 상해한다. 식신이 제왕이면 의식주 또는 의료업으로 성공한다. 상관이 제왕이면 자해 또는 타인으로부터 상해당한다. 재가 제왕이면 재물을 극에 달할 때까지 쌓아도 보지만
이후부터 또 지출이 된다. 관이 제왕이면 권세욕이 강하고 세력 부리기를 좋아한다. 다음은 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쇠라는 것은 쇠해 간다는 뜻입니다. 만물이 왕성함을 다하면 쇠하는 것과 같으며 건강이 점차 노쇠하는 것과 같고 모험을 싫어하며 내실을 기하려는 보수와 수세적 기질이 있는 평화주의자와 같아. 쇠가 연에 있으면 선조대의 가산이 몰락하고 가온이 기울어질 때 내가 태어났고 가정에는 성실하나 사회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어렵다. 쇠가 월에 있으면 부모대의 재산 손실하였고 남의 일이나 보전관계로 파산하기 쉽다. 쇠가 일에 있으면 남의 보전관계로 손재를 당한다. 본래 성질이 온순하여 주체의식이 약하므로 남의 유혹에 빠져 당하는 손실이다. 특히 여자는 현모양처여 생각이 깊어 실수하는 일이 없다고 하지만 남 모르는 고생이 많고 갑진일, 을축일, 경술일, 신미일생은 부부해로 하기가 어렵다. 쇠가 시에 있으면 자손의 건강이 나쁘며 자녀의 덕이 적고 자녀로 인한 근심과 걱정이 많으며 노인에는 고독하거나 고생이 많다. 육신과의 관계. 비경급제가 쇠면 형제의 덕도 없고 형제의 힘이 약하다. 식신이 쇠면 지능이 낮다. 재가 쇠면 재물이 흩어지기를 잘한다. 관이 쇠면 직업이 나쁘고 직업이 보잘것없다. 관이 쇠면 남자는 자식이 어리석고 가문이 영화롭지 못하다. 10번째, 병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노쇠하여 병에 걸리는 것과 같고 활동보다는 조용한 것을 선호하므로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면 당황하고 좌절하기 쉬우며 어릴 때에는 몸이 약한 것이 특징이며 경쟁과 쟁투를 피하는 기질을 갖고 있다. 병이 연에 있으면 선대의 집안은 공궁했으며 나는 어릴 때 건강이 좋지 않았다. 병이 월에 있으면 부모대에 가난하여 몹시 공고할 때 내가 태어났고 청장년기에도 병약하여 건강하지 못하고 겉으로는 태연하지만 속으로는 근심 걱정이 많고 비관도 잘하며 결단력과 실천력이 부족하다. 병이 일에 있으면 어릴 때부터 병약 체질로 태어났고 또 중병을 알아본 경험이 있으며 무신일, 병신일, 이민일생은 진치성은 있으나 지속성이 없다. 여자는 비록 온순하나 중년에 남편과 이별하거나 가운이 쇠하여 공궁하든지 남편에게 버림받아 불행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무신일, 계유일생 여자는 더욱 심하다. 시에 병이 있으면 자손에게 잔병이 많아 그로 인한 걱정이 많다. 육친과의 관계. 비경급제가 병이면 형제 중에 병약한 사람이 있다. 식신이 병이면 식도 또는 소화기계의 질병을 갖고 있다. 재가 병이면 아내의 질병이 있다. 재가 병이면 재산 모기가 어렵다. 관이 병이면 직업운이 나쁘고 자랑할 만한 직업이 못 된다. 관이 병이면 자식에게 질병이 있고 여자에는 남편에게 질병이 있다. 인수가 병이면 어머니가 병약하거나 부모 중 한쪽에 문제가 있다. 인수가 병이면 학업운이 나쁘다. 다음은 11번째, 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만물이 시들어 죽는 것을 말하고 남편도 수명을 다하여 죽는 것과 같이 성품이 고요하고 정직하며 매사에 순종하는 기질이 있고 효자 효부가 많은 것도 특징이다. 년에 사가 있으면 선대가 빈천하였다. 사가 월에 있으면 부모 형제와 인연이 박하고 고독하다. 사가 일에 있으면
어릴 때 큰 병으로 고생을 하거나 부모와 이별함이 있으며 장성한 뒤에는 처가 병약하거나 생사이별하기 쉽다. 만약 비견이나 급제의 사가 있으면 내가 독자이기 쉬우며 자녀를 낳는데도 아들이면 아들, 딸이면 딸만 낳는 편생을 하고 또한 부모 생존 중에는 유산을 받기 어렵고 특히 여자, 을해일, 경자일생은 남편과 이별하거나 좋은 자식을 얻기가 어렵다. 을해일생 같은 경우는 남편과 이별하니까 별로 안 좋겠네요. 좋은 자식 얻기도 어려우니까 그것도 안 좋겠네요. 사가 시에 있으면 자식과는 인연이 박하다. 육신과의 관계. 비견급제가 사면 형제의 발전이 지지멸멸하다. 식신이 사면 의식주에 곤란을 느낀다. 죄가 사면 재물운이 나쁘다. 관이 사면 직업상 명리가 어렵고 자식의 발달이 늦다. 관이 사면 여자는 남편과 이혼 또는 사별한다. 인이 사면 어머니와 인연이 희박하다. 12번째 마지막입니다. 묘. 만물이 창고에 저장되는 것과 같고 사람이 죽어 묘에 들어가는 것과 같으며 매사에 침착하고 낭비와 허례허식을 모르고 내 핍 생활을 하는 기질을 갖고 있다. 묘가 연에 있으면 내가 비록 장남이 아니더라도 선조의 묘를 돌보며 봉제사하게 된다. 밭들봉자를 씁니다. 부모 형제와 묘가 월에 있으면 부모 형제와 인연이 박하고 남으로 인하여 지출이 많지만 만약 충을 맞으면 부잣집에서 태어나 덕지하게 되고 큰 아들이건 막내 아들이건 불문하고 복묘를 맞게 되며 운은 늦게 열리는 명이다. 묘가 일에 있으면 부모 형제와 인연이 박하고 고향을 일찍 떠나 공고한 생활을 하게 되며 주거의 변동도 많다. 그러나 사회를 모르는 소박하고 소탈한 인생으로서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으며 낭비를 하지 않는 전략가요. 물질보다는 정신적으로 즐기고 만족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다. 만약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중년 이후부터 쇠하게 되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중년 이후부터 발복하며 특히 여자 기축일생은 말주변이 없고 낯가림을 잘하며 정축일 임진일생은 남편으로 인하여 근심걱정이 많다. 묘가 시에 있으면 자손이 병약하며 근심걱정이 많다. 육신과의 관계. 비겁이 묘면 형제와 사별하거나 감옥에 가보는 형제도 있다. 비겁이 묘면 형제가 모여 조용하게 사는 경우도 있다. 식신이 묘면 재산 모을 줄만 알고 써보지도 못한 채 죽는 경우도 있다. 상관이 묘면 학문과 예술로 명성을 얻으나 거기에 달하면 죽는 경우도 있다. 인수가 묘면 윗사람으로부터 도움이 있고 크게 발달하는 경우가 있다. 이상으로서 재미로 보는 생활역학 4번째 시간 12운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12운성이라는 게 사주를 볼 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사주를 볼 때 12운성을 별로 보지를 않는 편인데 12운성으로서 상당 부분을 해결하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이 또 잘 맞추기도 잘 맞춥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들으시다시피 안 좋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사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밝기만 좋기만 한 것도 없고 나쁘기만 한 것도 없습니다. 좋은 운에도 나쁜 운이 들어와 있고 나쁜 운에도 좋은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는 좋은 대로 받아 넘기고 나쁜 거는 나쁜 대로 받아 넘기면 되고 그냥 흘러가면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재미로 보는 생활역학 네 번째